업무 효율을 위하고 기장대리, 세무신고, 4대 보험까지 늘 바쁘죠. 소중한 고객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데 말이죠. 위하고 T를 시작해보세요. 인공지능 자동 회계 처리로 기장이 쉬워지고 번거로운 4대 보험 신고도 척척. 빅데이터 기반 사업 분석 보고서로 차원 높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과 기업 모두 윈윈이네요. 위하고 T, 하고 안 하고의 차이. 위하고. 네, 오늘 지금 발표할 이 주제는요. 올해 2월부터 지금 저희 더존 을지타워 이 디텍이라는 공간에서 관리자분들과 실무자분들을 모시고 계속해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실제 써보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더라라는 내용으로 굉장히 좀 고민해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 환경에, 관리 환경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제가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총 4가지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회사 소개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존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1위 기업입니다. 현재 직원 수 1,700명, 매출액 2,600억 원 달성하였고요. 올해 기준으로 직원 수 2,000명, 매출액 3,000억 돌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더존 을지타워고요. 본사인 강촌 캠퍼스로 중심으로 해서 역시 소프트웨어 회사로서는 유일하게 전국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릴 위하고의 기반이 되는 이 D-클라우드 센터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풀어드릴 내용이 기능적인 내용도 있지만 가격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자체적인 클라우드 운영을 통해서 이런 비용적인 부분까지 같이 좀 세이브적인 효과를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좀 언급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IT 트렌드, 이런 새로운 신개념, 이런 부분 쪽에 좀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 참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IT의 키워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로의 업무의 전환, 변화를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이 공간은요, 저희 더존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일단 오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고 제가 끝난 다음에 간략하게 투어도 한번 해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계신 곳은 을지 디텍이고 전국 5곳에서 우선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요 도시의 건설을 계획 중에 있고요. 일단 세무회계사무소 업무의 변화부터 제가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92년도에 네오플러스 프로그램을 출시하면서 패키지형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업무의 특성상 패키지 형태로 사용하면서 이 데이터 보관에 대한 이슈 혹은 수임처 관리에 대한 이슈, 집에서도 좀 해야겠는데 하는 이슈는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 더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전국 예를 들어 한 10개 정도 세무회계 사무소 기준으로 한 3곳에서 4곳 정도가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확산 보급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더 강력하게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서비스이고요. 우리 사무실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사전에 조사를 좀 해봤더니 이미 가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고요. 아니면 가입만 해두신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 플랫폼 서비스는 그냥 개인의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 구성이 서로 다 다르시듯이 우리 사무실만의 아이콘을 구성을 하고요. 우리 사무실 중에서도 관리자의 화면을 구성을 하고 우리 사용자의 화면을 구성해서 입맛에 맞춰서 쓰는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플랫폼 서비스에서는 스마트 AI가 기준이 되겠죠. 저희 더존에서는 라이트 ERP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기본적인 스마트 AI를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가 서비스들을 구성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 위하고 T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시는 내용은 위하고 T예요.
이 위하고는 업종별로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부가 서비스들을 개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패키지화 시켜서 묶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 설명을 듣고 이거 한번 써봐야지 생각을 하시면 그건 쓰셔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같은 가격에 다른 사무실에서는 다 같이 쓰고 있는데 같은 가격에 우리 사무실은 그 기능을 활용을 못한다면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주요 기능들을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스마트 AI가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잘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이 스마트 AI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 전체 업무 대비 소화력이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업무는 수기 작업을 하시거나 별도로 엑셀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하고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하지 못했던 업무도 다 합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다 하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이 클라우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자적인 요소를 좀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수임처와 연결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기장진도 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렇습니다. 이 위하고를 사용하게 되시면 처음 접하시는 화면이 이 화면에서 사용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환경이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모바일 환경은 웹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전용 어플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침에 세무사님이 출근하시면서 혹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 어플로서 사무실을 통제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스마트 AI에서는 없었던 수임처 관리라는 화면을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운영되는 현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 자동 전표로서 대부분 전표 처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화면은 관리자 화면인데요. 이 관리자 화면 안에서 전체 수임 기업을 볼 수도 있고요. 우리 개별적인 수임 기업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동 전표로 이 전표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진도율을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음영으로 되어 있는 거는 현재 수집이 되어 있는 전표예요.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직원들이 전표 전송을 누른 전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수임처별로 봤을 때 중요한 수임처가 있겠고 특별히 생각나는 수임처가 있다면 여기 언제까지 입력을 했지? 라는 게 항상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생겼을 때 직원들한테 거기 몇 월까지 입력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서로 또 이제 좀 껄끄러운 일이겠고요. 근데 그런 거를 PC의 화면에서 지금 현재 몇 월까지 입력을 해놨는지 이 회사의 전표 양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어플로서 보게 되면은 이 화면에 우리 사무실에 있는 전체 수임처의 전표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초인 현재 우리 사무실 전체 전표 건수 대비해서 처리율이 몇 %나 가고 있는지를 이 진도율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직원별 현황 보기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요. 직원별로 누가 몇 %의 진도율을 가지고 있는지가 또 나타납니다. 그럼 이 상태를 봤을 때 우리 사무실의 처리 평균율은 30%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안에서 평균 이하인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대략 어떤 의미인지 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이것들을 저희 직원들 앞에서 시연을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반응은 당연히 헉 하는 반응이 나오고요. 두 번째 반응은 직원들 입장에서도 내가 우리 사무실에서 입력하는 속도가 빠른 편이었는지 늦는 편이었는지 우리 사무실에는 보통 평균 어느 정도를 입력을 했는지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 화면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속도를 내야겠구나. 내가 조금 빠른 편이구나. 이런 판단이 되더라는 겁니다. 일단 직원들의 입장은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시연을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우리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 사무장님들은 수임처에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맨날 매출액이 늘었습니다. 매출액이 좀 줄으셨네요. 이 정도의 언급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여기 업무량이 많다니까요. 보통 평균 월 10,000건 정도 수준이 일반적인 법인의 전표량인데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3만 건이에요. 다른 데 업무량에 대비해 가지고 업무량이 3배나 됩니다. 이런 식의 언급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전자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대비해 가지고 전표를 분리해 놨고 이 안에서 전표 증감률에 대한 추이를 검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 이 전표에 대한 전표 처리가 맞게 됐는지 틀리게 됐는지 검토하실 때 전년 대비 검토하시고 전월 대비 검토하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전표량이 줄었을 때 이거 내가 입력 안 한 게 아니구나. 정말로 전표량이 좀 줄은 상태구나. 라는 이런 시각적인 판단이 되고요. 또 이 안에서 보게 되면 이 직원을 선택했을 때 이 직원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전체 수임처에 대한 내역이 쭉 나타나게 돼요. 올렸을 때 이 직원은 지금 30% 평균율이라고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아직 손을 못 댄 회사도 있고 32% 정도 입력한 회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률에 대한 회사에 대한 세부 관리 내역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 오늘 몇 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진도 현황으로서 좀 제가 이야기를 시작을 해봤는데 좀 어떠십니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뒤에로 가면은 신고 현황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전표양과 신고 현황표랑 결합을 했더니 정말 재택근무에 관련된 비대면 업무에 관련된 관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어디까지 입력했어요? 마감때 돼서 지금 우리 마감 몇 개 남았지? 우리 사무실 신고 다 했나? 라는 거를 지금 현재는 물어보지 않으면 그 파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 안에서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그냥 어플로 관리만 하시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어플에서 더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을지테크라는 회사를 기준으로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이 을지테크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 을지테크 안에서 지금 데이터를 실제로 읽어오는 중입니다. 이 안에서 이 을지테크의 11월 현황, 지금 저기는 전체적인 현황을 봤었는데 11월 현황을 해가지고 11월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가 또 이렇게 나타나고 이 안에서 신고 현황표를 한번 보면은 과거에 대한 신고 이력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수임처에 대해서 응대를 하실 때 뭔가 옛날처럼 출력된 신고서를 보고 응대를 하시거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개별적인 신고서를 조회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만 보시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스마트A 대비해서 나온 장점은 이런 관리적인 원장들, 관리적인 현황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담당자별 업무 현황이라는 거를 이제 보겠는데요. 자, 이거를 보시면 어떠십니까? 앞에서 보신 화면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났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전체 현황을 나타낸 건데요. 이 중간에 보면 앞에서 언급한 평균 30%가 그대로 선이 가 있어요. 우리 사무실은 30%래요. 근데 옆에 있는 세무사님, 회계사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쪽에는 평균 몇 프로야? 우리는 평균 몇 프로인데? 역시 우리가 좀 늦는구나. 우리가 좀 빠른구나. 이런 식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직원들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요. 밑에를 이렇게 돌려보면 직원별로 나타나는 현황이 바로 보입니다. 단순히 29% 일했습니다, 100% 일했습니다가 아니고요. 이 100% 일한 사람은 담당하는 수임처의 전표 건수가 370건밖에 안 돼요. 근데 밑에 있는 이 29% 하는 사람은 32,000건이나 돼요. 비교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 이상하더니 역시 일 하나도 안 하고 놀고만 있었네. 바로 또 이제 체크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의 현황물이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세무회계사무소 일반 직원분들 앞에서 시연을 했더니 이거 보고도 직원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30개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동료 직원도 30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항상 저만 일이 늦게 끝나요. 우리 옆에 있는 동료 직원은 항상 일찍 끝난대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단순 비교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너도 개인 5개
법인 5개, 개인 30개 서로 다 똑같이 나눠줬는데 뭐가 달라? 근데 이제는 여기에 대한 전표량 분석을 보게 되면은 업무 분장도 확실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직원들이 얘기하는 긍정적인 요소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업무 현황 관리를 가지고 이제 재택근무, 비대면 업무 진짜 가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회계 업무의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반대로 우리 회계 업무처럼 재택근무가 또 가능한 업무도 없겠다는 말씀들도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현황물들 보시면 믿고 맡길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담당자별 현황이 나타났는데요. 일일 업무 현황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 일지예요. 세무회계사무소에 따라서 업무 일지 받는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 서로 간에 불편하게 그런 거 받지 마시고 이 안에서 직접 조회해서 보면은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강영구 대리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민원 업무는 한 개 없고 세무 관련 업무도 한 개 없어요. 사대보험 업무도 한 개 없어요. 그런데 전표 처리 업무는 많이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을지테크에 관련해 가지고 5,000건에 대한 분계 처리를 했고 한국기업에 대해서 148건에 대한 분계 처리를 했고 이 날짜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 처리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수집된 전표 대비 그 회사의 일의 진행률을 기장진도 현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담당자별 업무 현황을 통해서 우리 사무실 업무율을 볼 수 있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 그 직원이 오늘 사무실 출근해서 뭐 하고 갔는지가 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택근무를 시키고 비대면 업무를 시켰을 때 흔히 뭐 한두 번씩은 많이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업무가 가능하지 않겠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재택근무라고 하면 또 이제 근태 부분들을 또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그런 근태적인 부분도요. 이 화면에서 접속 기록을 가지고 누가 언제 뭘로 접속을 했는지가 이력으로 나타납니다. 몇 시에 어느 아이디로 어느 IP에서 외부로 모바일로 접속을 했는지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 안에서 접속 기록을 가지고 출퇴근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앞에서 보신 현황물들로 이중 크로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어떠십니까? 한번 여기서 중간 의견 한번 주시는 분 계시면 좋겠는데요. 좀 가능하겠다, 어떻겠다 말씀 한번 해주시면 제가 보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 좋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저희 더존에서 하고 있는 일이 우리 회계사님들, 세무사님들, 사무장님들 모시고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면서 계속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제가 앞에서 푼 이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들 일단 긍정적으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그럼 이어서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현황표를 또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원 관리, 우리 사무실의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수임처 관리적인 측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해서 미신고라고 이렇게 쭉 나타나 있습니다. 항상 마감 때 되면 궁금하시잖아요. 얼마나 신고가 완료가 됐는지. 지금 이 위하고에서는요, 회사에 대한 구분을 기장 고객, 신고 대리 고객, 기타 고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기장 고객일 경우에 지금 현재 원천세 기간이지 않습니까? 원천세로 세목을 표현을 해가지고 전체 우리가 신고해낸 신고 건수 대비 몇 % 신고가 완료가 됐는지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이것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큼 신고가 돼 있는지를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자리에서 그냥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추가적인 신고가 잘 됐는지 그런 검토 여부까지 그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존에서 전자생계에서만 홈택스에서 수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하고에서부터는 접수증하고 납부서를 같이 수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고 현황표를 봤을 때 보통 이런 접수증 보면 접수증 일괄로 출력해서 접수 대장 만들어 놓고 아니면 신고서랑 같이 묶어가지고 출력해 놓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신고된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접수증 기준으로 확인을 하신다면 틀릴 수가 없겠죠. 우리 지금 신고가 됐는지 여부를 다 보면 수기로 뭐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신고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그거대로 하시고 이거는 전산으로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니까 누락되는 건수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태로 확인을 하시고 접수증 보시다가 이런 거 하시잖아요. 이거 접수증 이러네. 이거 신고된 신고서 좀 가져와 봐. 신고서 가져와 봐 할 필요 없이 이 위에서 마우스 휠만 이렇게 돌리면 거기에 신고된 신고서가 같이 붙어서 나타납니다. 이 신고서는요. 위하고에서 스마트 A10에서 만들어낸 신고서가 아니라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신고서예요. 그러면 우리 접수증 대비해가지고 신고서를 비교해서 볼 때 출력된 신고서랑 비교하신다 그러면 이 출력된 게 이 접수증이랑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죠. 또 그거를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조회한다 그러면 누가 한번 만져놓은 신고서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거는 접수증하고 신고서를 같이 홈택스에서 내려받아서 묶어놓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관리하실 수 있고 훨씬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 수임처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맨 왼쪽에 띄우는 화면은 수임처에서 보시게 되는 화면을 맨 왼쪽에 이제 띄울 건데요. 왼쪽은 수임처에서 보게 되시는 화면, 가운데는 우리 사무실 화면입니다. 모든 수임처를 다 연결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 말씀 나누다 보면은 꼭 수임처에서 우리 지난번 신고된 내역 좀 보내주세요. 지난번 신고된 접수증 보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임처들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 놓는 겁니다. 이런 연결 과정이 위하고 T의 T-엣지라는 기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신고 마무리를 딱 해놨을 때 수임처는 수임처대로 들어가서 그냥 직접 보는 거예요. 수임처도 설치하셔야 됩니다. 수임처에서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해서 뭐 전표 입력을 보거나 직접 신고서를 눌러보거나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 우리가 검토를 완료해서 완성을 시켜 놓으면 그것들에 한해서 들어와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작업이 세목별로 기간별로 다 나눠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만들어지는 방식이 우리 그 결산서 출력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수임처에서도 원천세 관련된 거 봐야지, 부가세 관련된 거 봐야지 할 때 이렇게 연결해서 좀 보실 수 있다는 부분으로 또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또 어떠세요? 앞에서는 제가 전표에 관련된 이야기, 사무실 관리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좀 드렸고 지금은 신고서에 대한 진행률, 마감 여부, 접수 여부, 수임처와 연결되는 여부를 또 좀 보여드렸는데 뭐 충분히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별도의 어떤 뭐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위하고 가입해서 스마트에 있는 데이터를 위하고로 전환을 시키고요. 위하고 안에서 전자신고만 하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뭔가 번거로운 작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쓰시던 것만 위하고 환경에서 쓰시면 이 작업이 그냥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임처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업 분석 보고서 부분을 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A 쓰시면서 많이들 말씀하셨던 것이 수임처에 들고 가서 좀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응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들고 많이 가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재무제표 들고 간다는 분들이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로 결산서 가지고 간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들고 갔을 때 수임처 대표님들이 그 재무제표 보고 이해하시냐는 거죠. 결산서 보고 이해하시냐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 기업의 수임처에서 흥미있어 할 만한 내용들 혹은 뭐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별도의 보고서로 풀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이름이 사업분석 보고서고요.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그 회사에 대해서 결산 분계가 들어가 있으면 사업 분석 보고서가 나타납니다. 월결산이든 분기결산이든 뭐 연결산이든 결산 분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한 가지를 눌러보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략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시면 동종 업종 대비해서 최근 9개월 동안의 퇴사율 상대 규모라고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동종 업종 대비해서 1인당 연간 인건비 상대 규모라고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데이터는 저희 더존에서 세무회계사무소에 제공을 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자료고요. 또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 사무장님들이 수임처에 제공하지 않으면 수임처에서도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보고서 판단하는 거죠. 아, 우리가 좀 많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아, 우리가 다른 데 비해서는 퇴사율이 높은 편은 아니구나. 우리 1인당 연간 매출액 상대 규모, 우리 영업사원들은 좀 훌륭한 영업사원들이구나. 우리 영업사원들은 좀 부족하구나.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개선 제안안으로 총 5가지 꼭지로 해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동종업종이라는 거는 개인이랑 법인을 분리를 하고요. 또 개인이랑 법인 관련해가지고 매출액의 규모를 분류해서 서로 집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안에서 비교해드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용이긴 합니다만 좀 더 신뢰성 있는 자료지 않을까, 좀 더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서 넘어갔고요. 채권 관리 현황 부분을 또 이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임처 쪽에 보여드릴 때도 굉장히 만족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보통 결산 시점 되면은 거래처 원장 서로 이제 공유하시면서 잔액 맞추시는 경우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도 선호하시는 수임처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좀 틀리게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구간별로 채권을 분리해 놨습니다. 30일에 해당되는 채권, 60일에 해당되는 채권, 90일에 해당되는 채권 분리해서 나타났고, 당연히 이 금액은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채권을 보고 사전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수임처에서는 아무래도 일반 기업에서는 뭐 우리 세무회계사무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금되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놓치는 관리, 이력 관리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정보, 입금에 대한 통장 정보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을 최근 전표 처리일이라는 기준값을 가지고 지금 제가 해놓은 데이터는 8월 28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월 28일 현재 시점의 데이터를 제공한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수임처에 제공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우리 맨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몰아서 일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걸 어떻게 일일이 제공할 수 있겠어요? 라는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필요한 수임처에만 제공을 하시면 되시고 전표 처리일이 있으니까 언제 기준인지 현황물에 대한 기준표가 일단 나타날 것이고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 채권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거래처 원장은 당연히 선택된 한 가지 계정에 대해서만 볼 수 있는 게 거래처 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임처를 관리하시면서 여기는 채권에 해당되는 계정이 외상대도 있고 뭐 어음도 있고 미수금도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정을 이렇게 선택해 놓으시면 이 위하고 채권관리 메뉴에서 알아서 합산해 가지고 기간별로 분석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준으로 보고 두 번째로요. 거기에 대한 내역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도요. 별도로 뭔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상호만 클릭해서 보면은 그 이력을 거래처 원장과 같은 이력을 그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내역도 별도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이력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수임처에서 직접 이 채권 관리 메뉴에 들어가 가지고 동일한 화면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임처에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수임처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한 곳이 있으실 것이고 반응이 있는 곳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계속 뭔가 뭐 오피스 작업을 해가지고 제공하시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세요 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임처까지 연결을 해놨더니요. 수임처에서 너무 만족하시는 기능이 또 생기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추신 관리적인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한 곳의 회사에 무언가 수급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사무실도 그렇고 일반 수임처에서도 그렇고 이 수급 요청을 할 때 별도로 또 오피스 작업해가지고 뭐 구구절절 써서 이렇게 또 입금 요청, 수급 요청에 대한 거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작업이 아니라 화면을 가운데로 어떻게 됐나요? 화면을 가운데로 네, 같은 화면을 띄웠습니다. 뭔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내용 안에서 제가 커서 움직이는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뭐 절차 안내형으로 해서 당연히 자동적으로 금액은 끌고 와서 나타났고요. 혹은 뭐 기간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내용이 있고 또 뭐 협의를 하는 내용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타나는 내용이 있고요. 그럼 수임처에서도 뭔가 미수금에 대한 그런 입금 처리를 받을 때 별도의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계사무소에서 온 데이터네 이거대로 확인해서 원장 보면서 맞네 확인만 하면 이 내용대로 선택해서 확인해서 바로 내용만 보면은 그냥 그대로 발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내용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 뭐 수임처에서는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그런 의미로서의 사업분석 보고서 채권 관리를 같이 묶어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설명을 또 한번 드렸습니다. 이 증빙 보내기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연한 어플은 동일한 위하고 어플인데 우리 세무회계사무소 업무용 어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어플이 우리 세무회계사무소용과 수임처용이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들어가는 아이디에 따라서만 분리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임처용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면 수임처 대표의 핸드폰이다 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증빙을 촬영할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면 그냥 카메라예요.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어플이 이렇게 나타나는 방식이거든요. 자동 전표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 추가적인 증빙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하고 여쭤보면 카톡으로 받는다는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카톡으로 전표 처리할 때 아쉬운 점이 있죠. 조금만 지나도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그 첨부 파일 볼 수 없는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이 증빙 보내기 화면에서 해결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영수증을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영수증이 있을 때 수임처 대표님이든 사용한 영수증이든 원하는 거를 그냥 찍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찍었어요. 찍은 영수증이 그대로 나타났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고 완료를 누르면 쭉 해가지고 이게 들어갑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시 한번 촬영 전송을 해가지고 이 위에서 찍어서 완료를 해가지고 쭉 넘겼습니다. 맨 오른쪽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증빙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업무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빙을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하는 업무. 이거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커서 위치가 있는 부분이 적합, 부적합이거든요.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부적합으로 해놓고 메모에다가 코멘트를 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증빙입니다. 라고 해서 등록을 하나 해놓고요. 밑에 있는 내용은 맞네 라고 가정을 하고 적합이라고 해놓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상단에 적합증빙과 부적합증빙을 서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이 안에서 적합증빙을 클릭해보면 방금 찍어놓은 전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더존에서 홍보드렸던 과거처럼 뭔가 자동 붕괴를 해드립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일단 저 내용을 보고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라는 걸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020-1104 선택을 해서 일반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안에다가 입력을 하면 서울 3334 6850이라고 입력을 하고 공급가액을 277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안에다가는 81200 여비교통비라고 해놓고 가보겠습니다. 그럼 선택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넘어가게 되면 이 내용이 전표 반영이 됐다고 나오죠. 그럼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전표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회계로 들어가서 일반 전표에 들어가서 11월에 가서 보면 이렇게 전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전표랑 같이 증빙이 세트로 묶인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여드리고자 한 건데요. 일단 이렇게 해놓으니까 직원분들 반응은 여러 가지 반응이 또 이제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영수증 찾아보려고 봤는데 글씨 날아가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봤더니 세트로 묶여 있어서 그럴 염려가 없어서 좋다. 혹은 전표 입력을 해놨을 때 이거 뭐 보고 이렇게 입력했지? 항상 고민 한번 하기 마련인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거 보고 이렇게 입력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좀 편리하다라는 의미로 또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분석보고서, 채권관리, 신고서 전송, 지금 증빙 전표까지요. 이게 서로 각각의 서비스가 아니고요. 수임처와 그냥 연결해 놓으면 다 같이 한 번에 쓸 수 있는 묶음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기초 정보 좀 주세요 하는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기존에는 우리 사무실에서 이거 통장 내려받아야 되니까 카드 정보 내려받아야 되니까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정도의 언급을 할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이 앞에서 보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기초 정보 제공해 주시면 이런 내용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한 가지 정도 더 이야기를 할 것들이 생겼다라는 의미로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수임처에서 볼 수 있는 T-엣지 화면이고요. 이 엣지 화면에서 입력된 이 수집 정보는 당연히 저 오른쪽에 있는 우리 위하고 T에 있는 화면과 딱 동기화가 됩니다. 입력하는 즉시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기능으로서 이렇게 봐주시는데 연결되는 기능 한 가지를 더 보고 가겠습니다. 직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떤 업무 하실 때 가장 좀 마음 먹고 하십니까? 좀 곤란하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통장 작업할 때 제일 좀 까다롭고 하기 싫고 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해소 효과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의 업무를 보셨었던 통장 업무는 그대로 있고요. 이 메뉴는 추가적으로 생긴 메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통장 업무 하다가 보면은 당연히 모르는 항목이 나오기 마련이고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세요라고 여쭤보면 당연히 전화해서 물어보죠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모르는 거 전체를 엑셀로 나열해가지고 그거 주어서 회신받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일단 제가 보내놓을 테니까 시간 되실 때 좀 적어주세요라는 의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예를 들어 이 25원짜리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내용 확인 요청을 눌러서 확인을 누르고요. 또 이 26원짜리 또 선택을 해가지고 내용 확인 요청을 눌러서 이 안에다가 지난번 말씀하신 외상대 맞습니까? 라고 입력을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화면 가운데에 보시면 푸시 알림이 올라왔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뭔가를 확인해 달래요. 그럼 이 안에서 이 대화방이라는 곳이 나타나고 이거는 수임처 대표님의 화면입니다. 이 대화방에 들어가서 이 안에 보면 제가 방금 입력한 지난번 말씀하신 외상대 맞습니까? 거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내역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카톡을 언급했던 것과 같이 요즘에 뭐 카톡에도 댓글 기능이 보니까 생기긴 했습니다만 모르는 거를 쭉 적어놓고 그거 회신을 받으면 이게 이거에 대한 답변인지 찾는 것 자체가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안에다가 세트로 묶어서 만들자는 거죠. 아니요, 계약금입니다 라고 입력을 하고요. 이거는 외상대입니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놓게 되면요. 이렇게 입력해 놓은 자체가 이 화면을 봤을 때 여기에 new 표시가 붙었습니다. 이 new 표시를 클릭해 보면 방금 제가 입력한 아니요 계약금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회신이 왔을 때 선택해가지고 전표 전송하면은 그냥 이게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앞에서 보신 게 증빙전표 전송도 있었고 지금 통장도 있었고 같이 연결되는 서비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비대면과 재택근무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관리적인 요소로서는 재택근무 충분히 가능하겠고 이런 비대면적인 요소로도 추가적으로 별도의 도구 없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직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와, 드디어 수임처에서 딴소리 하지 않겠네요 라는 말씀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좀 공감이 가시나요? 수임처에서 항상 뭘 좋네 안 좋네 이거를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네 안 했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례가 다반사인데 이젠 더 이상 그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 온 증빙 그대로 보는 거고 우리한테 회신한 내역 그대로 기장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고 여기서 추가로 또 보여드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맨 왼쪽 화면이 우리 수임처 화면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화면은 수임처 대표님의 PC가 될 수도 있겠고요. 수임처 회계 담당 팀장 혹은 회계 담당 직원의 화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4명이 로그인 돼 있어요. 이 4명이 로그인 돼 있는 거는 연결하면은 이 T-엣지에 대한 아이디는 3개를 드리거든요. 우리 회계사무소 직원, 수임처 대표님, 수임처 뭐 회계팀장, 수임처의 회계 담당 직원 이렇게 4명이 묶여서 같이 이 안에서 돌아가는 내용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수임처 대표님들은 이 내용을 보시고 아, 우리 직원들이 항상 세무회계사무소랑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소통을 하는지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제 이 내용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도 하시고 일반 기업의 경력자분들은 아, 뭐 별도로 인수인계 받지 않아도 그냥 이 내용 이렇게 쭉 보니까 아, 이런 거 해주면 되겠군요. 그냥 이렇게 이런 업무들 하고 계셨군요. 인수인계 없는 업무 처리가 가능하더라라는 말씀도 또 해주십니다. 네. 충분히 같이 엮여서 사용하게 되면은 가능하겠고 뭐 지금 현재도 사용이 되고 있는 기능이고 서비스다라고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래처에 관련된 그러니까 수임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각자 개별적으로 수임처 리스트는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1번 직원도 수임처 리스트가 있을 거고 2번 직원도 수임처 리스트가 있을 거고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주소가 바뀌었대요. 뭐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답니다. 아니면 뭐 대표님이 바뀌었대요. 직원들이 하고 있는 그런 내역들을 우리 계신 관리자분들은 실시간으로 그 파악이 가능하십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그런 작업들을 뭘로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엑셀로서 관리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보고해주지 않는 이상 그 거래처 관리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모바일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또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요. 다시 한번 직원의 계정으로 한번 변경을 하고요. 화면을 동시에 보여드려야 돼서 제일 오른쪽 화면을 좀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우리 세무회계사무소 자체의 회계관리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거래처 등록을 합니다. 이 거래처가 수임처 관리가 되겠죠. 여기에서 제가 수정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나 하고 제 이름이 이성재라고 변경을 하고 넘어가는 순간 가운데 위에 푸시 알림이 왔습니다. 거래처 관리 이성재가 뭔가를 수정했대요. 다시 한번 또 들어가서 이 안에서 홍길동이라고 검색해서 수정을 하면요. 다음 줄을 클릭해서 되는 순간 또 수정을 했다고 나타나요.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지 감이 오십니까? 이 앞으로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 이 사무장님들의 이 핸드폰은요. 우리 사무실 관리용 도구가 될 겁니다. 관리 전용 도구가 되실 거예요. 지금처럼 거래처 관리도 이렇게 들어왔을 때 맨 밑에 보면 거래처 관리라는 아이콘이 별도로 있고 이 거래처 관리를 클릭을 하면요. 수정된 순서대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맨 위에 있는 거 선택을 해서 보면 제가 방금 변경한 대표자 이름 홍길동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 사무실에서 스마트A 거래처 등록에서 수정을 했는데 이 내역이 그대로 이 핸드폰 어플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별도로 수임처에 대한 엑셀 거래처 리스트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한 번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무실 식구들끼리는 당연히 이 화면은 서로 같이 공유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다 같이 보겠죠. 그리고 이 화면도 세무사님들이 열어주신다면, 오케이 해주신다면 그대로 다 공유해서 또 이제 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바깥에 나가서 외근을 나가셨어요. 외근을 나가셨을 때도 이 안에서 뭐가 바뀌셨어요? 그러면 바로 선택을 해가지고 수정을 통해서 입력을 하면 입력된 데이터가 그대로 또 이 안에 들어와서 바뀌게 됩니다. 같이 상호간에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거래처 등록으로 수정된 내역이 별도의 메뉴를 하나를 더 만들어놔서 지금 맨 밑에 보시면 제가 수정한 회사가 이 두 가지였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최초는 이 직원이 몇 월 며칠에 등록을 했었는데 이성재라는 직원이 11월 5일 날 아침 7시 51분에 수정을 이렇게 했네 라고 하는 것도 이게 표현이 돼서 이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마스터 데이터니까 얼마나 중요한 정보겠습니까? 누가 관리했고 누가 중간에 만졌는지에 대한 이력이 그대로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정말 굳이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실 필요 없겠죠. 거래처 관리, 수임처 관리까지 다 이루어지고 업무 진도율까지 확인할 수 있고 수임처에 관련된 내용까지 다 이어서 확인할 수 있고 같이 연결되고 이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 시연적으로는 마지막 기능으로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PC 원격 접속이라는 서비스고요. 지금 이 내 PC 원격 접속이라는 서비스는 사무실의 서비스를 원격 접속 대상 PC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사무실 PC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 업무가 있으시다. 마지막인 보완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하고 안에서 세무와 관련된 업무는 다 해결을 하시되 기타 업무가 있으시다면 이 안에서 설정을 해놓고 설정된 PC에 언제든지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러 설치를 해놓지 않은 상태인데 이 상태를 얼마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계정으로 위하고에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설정하기 버튼만 한번 딱 눌러 놓으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원격 프로그램이 사용이 되면서 이 PC가 원격에 대한 메인 PC로 설정이 되는 과정입니다. 네, 뭔가가 생겼죠. 뭐 접속하기 뭐 이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오른쪽 화면에서 이 PC에서는 나가고요. 이 상태에서 원격 접속을 들어가서 접속하기를 딱 누르면 왼쪽 PC로 접속을 시도하는 과정입니다. 네, 제가 지금 가운데서 제어하는 내용이 이 왼쪽 화면에 들어가서 나타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대략 감이 오시죠? 지금 제 노트북이 뭐 랜선이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무선 와이파이 환경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지금 이 가운데 화면과 이 왼쪽 화면과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냥 동일한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지금 사무실에 있는 PC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화면은 뭐 집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다른 외부에 있는 어떤 PC에서 같이 접속을 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하고에 있는 기능들은 기능으로서 활용을 하시고 추가적인 보안은 이 원격 접속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답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위하고 T의 정가는 연납 96만 원입니다. 네, 백업을 다 포함한 금액이고요. 보통 세무회계사무소가 4분에서 5분 정도 근무하시는 곳이 제일 많으시고 기본 유지보수료가 설치형 기준으로 40만 원입니다. 추가당 5만 원씩 현재 받고 있고요. 그러면 5분이 이용하신다 그러실 때 70만 원 정도가 평균 가격이고 거기에 백업을 같이 이용하신다 그러면 60만 원을 더해서 130만 원 정도가 이 회계 프로그램 회사에 이제 1년 동안 부담하시는 수수료의 이제 평균 금액인데 대비해서 96만 원 금액에 전체적인 클라우드 기능 대비 회계 기능 대비 서비스와 백업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금액은 내려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고려하실 것은 관리하고 계신 수임처 중에서 T 엣지에 관련된 게 몇 곳이나 될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월 3,000원씩 계산했을 때 얼마나 될 것인가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엣지를 제외한 서비스는 96만 원, 엣지 서비스는 월 3,000원씩 해서 연납 36,000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엣지를 붙이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네. 증빙을 보내주는 게 네. 쉽지 않다고 네. 직원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거든요. 좀 네. 노하우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데서는. 그래서 그 수임처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 더존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뭐 온라인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임처에 관련해 가지고 그 수임처를 저희한테 연결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가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신 이 여러 가지 역할들이 지금 딱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엣지에 연결됐다고 가정을 해야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또 한 절반 정도가 있었는데요. 반대로 엣지만 가입한다면
스마트폰에 이 어플만 설치된다면 이 서비스들은 이제 그대로 쭉 가게 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교육에 관련된 것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데 네, 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 용량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50 네. 키운다거나 뭐 이렇게 네. 하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보관되는 하드 용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3유저를 그러니까 3유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기본 용량이 150기가 제공입니다. 근데 이 위하고는 500기가 제공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숫자로 봐도 상당히 이제 큰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일반적인 세무회계사무소 4명에서 5명 정도 근무하는 사무실일 경우에 설치형 기준으로 더존 데이터가 50기가 내외 정도입니다. 근데 50기가 내외로 봤을 때 500기가라고 하면 대략 생각해도 10배 이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 오늘 보신 이런 증빙 보내기나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함께 넣어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 나중에는 500기가라는 용량도 부족해질 수 있겠으나 그건 정말 나중 이야기인 것 같고, 네. 평균적인 세무회계 사무소의 용량을 봤을 때는 충분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200기가가 위약으로 넘어간다면 뭐 그대로 넘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절차는 그 변환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그 변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원하는 회사만 넘길 수도 있고 전체 회사를 넘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클라우드는 서버 임대료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게 다 패키지인 것 같은데. 네. 패키지 상품이라면 커스터마이징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더존의 세무회계용 프로그램은 패키지 형태로. 네. 또 많다 보면 네. 여기는 기업들이 원하는 게 다 다양한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스마트 이런 것들도 엑셀 다운해가지고 저희가 만져가지고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네. 계속 논의하고 고려 중에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리는요, 저희가 조그만 사은품을 좀 마련해 뒀습니다. 나가시면서, 저기 기념 촬영 먼저 있군요. 저희 이 앞에서 오신 분들끼리 기념 촬영 간단히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나가시면서 사은품을 준비해 뒀는데 사은품을 가지고 상담존으로 이동하실 수도